세종시 자원봉사 해움. 안녕하세요. 정현주, 김유림입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세종 FM 98.9MHz에서 그리고 세종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미루셨던 분들께 저희 해움이 유용한 정보와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현주 씨, 네, 첫 곡 소개해 주세요. 네, 첫 곡은요. 이하이의 우린 어떠한 별보다 빛날 거야 듣고 오시겠습니다. 따스했던 내는 저물어 가고 적당히 날이 좋아서 이런 밤은 네가 보고 싶은데 너만 괜찮다면 내가 데리러 갈게. 커피는 넌 어때? 어떤 거든 좋아. 너와 둘이 함께 있다면 난 산책은 넌 어때? 날이 너무 좋아. 어색한 기분이 쉽지는 않은 걸 불어오는 바람이 내 맘을 설레게 해줘. 포근하게 나의 하루를 감싸주네. 너를 좋아하나 봐. 어느새 내 맘은 이렇게 너를 좋아하게 됐나 봐. I don't wanna anything something. With you 우린 어떠한 별보다 빛날 거야. 따스한 날 선선한 저녁 공기 이렇게 나의 맘을 적시고 어서 나와 너의 손을 잡아. 영원히 남을 오늘 밤의 꿈이야 baby. 너도 나와 같을까. 불어오는 바람이 내 맘을 설레게 해줘. 포근하게 나의 하루를 감싸주네. 너를 좋아하나 봐. 어느새 내 맘은 이렇게 너를 좋아하게 됐나 봐. 사실은 나 이런 적 처음이야. 너와 함께일 땐 어디로 사라져. 오늘 밤도 우리 시간 속에 아름답게 남을 거야 분명.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를 설레게 해줘. 포근하게 나의 하루를 감싸주네. 함께 걷자 어디든 나와 함께 말야. 우린 어떠한 별보다 빛날 거야. I don't wanna anything something. With you 우린 어떠한 별보다 빛날 거야. 이하이의 우린 어떠한 별보다 빛날 거야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유림 씨, 네, 혹시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 연혁, 저희 방송할 때마다 연혁은 빠짐없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역사를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또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사회봉사단 소개를 네. 또 해주셨고요. 네. 전 이 정도만 기억이 나는데 혹시 빠진 게 또 있을까요? 네, 좋은 이웃 사업과 후원에 관해서도 안내해 드렸었죠? 아, 친구 삼자.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또 기억이 납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688-7934 그러니까 친구 삼자로 연락을 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와의 협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교육부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좋았던 게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사회복지협의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맞아요. 그럼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사업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그리고 사회공헌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이모저모 소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주 씨. 네. 저 사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기부은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아, 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포인트가 쌓여야지 기부하거나 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기부를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요. 네. 지난번에 그냥 단순히 기부가 가능하다라고만 말씀을 드려서 내용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네, 궁금하더라고요. 네. 설명 다시 드릴게요. 네. 사회공헌 활동 기부은행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요. 어르신에게 다양한 돌봄 활동을 제공하여 포인트로 적립, 관리한 봉사시간을 만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 그러면 만 65세 이상이 되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부도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네. 대상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게 맞네요. 네,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네. 그럼 적립 포인트는 얼마가 돼야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돌봄 대상자의 경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외에 해당하는 자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 중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우선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포인트와 또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65세 이상의 어르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 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가 돌봄 활동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포인트와 그 기부받은 포인트 합계가 100포인트가 되어야 된다고요? 네, 일단은 100포인트 이상이 되면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럼 말씀하신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포인트를 사용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돌봄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제공되는 돌봄 활동의 내용 및 범위를 살펴보면요. 네. 먼저 말벗과 여가 활동 보조 및 치매 예방 활동 같은 인지 활동 및 정서 지원 활동이 있었고요. 네. 또 대상자가 활용 가능한 복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별도로 주택의 개보수나 옥내 전기, 가스 안전 확인과 형광등 교체 같은 주택 안전 관리 활동도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보실 텐데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음식 조리나 도시락 배달, 식사 보조 같은 활동이나 청소 및 주변 정돈, 그리고 세탁 및 침구류 정리, 일상 업무와 용모 관리 관련한 활동도 모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서 지원도 해주고 일상생활 지원부터 주택 안전관리까지 정말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돌봄 활동에 포함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돌봄 대상자의 상황과 또 요구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런 돌봄 활동에 참여하려는 봉사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관련해서 별도의 교육이 있을까요? 네. 돌봄 봉사자는 기초교육 4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정으로 직접 방문을 하시는 활동이실 수 있기 때문에 2인 1조 활동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두 분이서 방문을 하시는군요. 네네. 그럼 이 봉사자는, 돌봄 봉사자는 성인 봉사자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만 받으시면 자녀와 함께 활동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협의회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생 이상 청소년이면은 같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현주 씨 덕분에 이제 사회공헌 활동 기부은행 관련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행입니다. 네. 설명이 잘 됐다니. 네. 저 주변에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지난주부터 너무너무 궁금해했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네. 먼저 노래 듣고 와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림 씨, 네.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 아이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이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네.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언니, 응? 어제 자원이가 어.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기부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저 어제 당황했잖아요. 그랬겠네. 갑자기 물으니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줬어? 저희 잘못된다 말려주면 안 될까봐 사전에서 찾아서 말해줬거든요. 잘했네. 근데 그 내용이 자선 사업이나 공공 사업을 돕기 위해서 돈이나 물건 같은 걸 대가 없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줬거든요. 그래. 자원이가 이해했어? 아니에요.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쵸. 저 그래도 창피했어요. 아니 자꾸만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선 사업이 뭐냐고 묻고요. 또 공공 사업이 뭐냐고 하고 또 왜 공짜로 주냐고 하더라고요. 자꾸 물어봐서 크면 다 알아 하고 말았는데 자꾸 제 마음에 걸리네요. 그럼 그러지 말고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푸드뱅크 사업에 한번 자원이랑 같이 물품 기부하러 한번 가봐. 푸드뱅크요? 거기에 샴푸나 칫솔, 그다음에 비누, 주방세제처럼 판매가 가능한 미개봉 생필품 같은 것도 기부할 수 있거든. 직접 가서 기부도 하고 기부한 물건이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도 듣고 오면 아마 자원이도 기부가 뭔지 확실히 알게 될 것 같은데? 어머, 푸드뱅크에 직접 물품 기부를 할 수 있군요. 저 처음 알았어요. 좋은 일도 하고 우리 자원이 공부도 시키고 일석이조네요. 언니, 오늘도 너무 고마워요. 이무진이 부른 신호등 듣고 오셨습니다. 현주 씨. 네? 이제 정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관련해서 먼저 김부유 회장님께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푸드뱅크에 관해서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푸드뱅크는 저희들이 기부받은 기부물품을 대상자분들에게 직접 전달해서 저희가 배분을 해드리는 방식이고, 푸드마켓은 대상자분들이 직접 혹은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푸드마켓을 직접 찾아와서 물건을 골라가는 겁니다.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주 대상자분들이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기초생활 수급자, 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무료로 매달 5만 원 상당의 물품이나 혹은 식료품 등을 지원하는데, 사실 그 정도면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푸드뱅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대량 기부라든가 혹은 저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나서서 기부를 받아오는 물품 등을 여기에 얹어서 푸짐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물론 전액 다 무상입니다. 무상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3년도 현재 우리 세종시 푸드뱅크는 개인 3,629명과 사회복지시설 569개소에 약 13억 원의 기부 물품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좋은 사업이고요. 또 이런 앞서 말씀드린 좋은 사업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필요한 또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에서는 기부금과 기부 물품을 후원해 주시면 우리 사회공헌센터를 통해서 복지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해드리고, 기부자 요청에 따라서 후원금 품을 또 사용을 직접 지정하는 곳을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또 영수증 발급도 해서 사업자들은 손비 처리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3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복지 시설 기관 단체들이 다 빗장을 닫아 걸었죠. 출입도 용이하지 않았고 매우 어려웠지만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비롯한 사회공헌센터는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3년간. 물론 우리 직원들, 저도 코로나19에 또 감염돼서 고생도 한 적도 있지만 단 한 번도 문을 닫지 못했던 이유가,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빗장을 걸어놓으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식료품이라든가 생필품을 공급받을 때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상자 본인들에게 직접 전달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 번도 문을 닫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에게 저는 감사드리고 싶어요. 푸드뱅크는 기부받은 물품을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스템이고, 푸드마켓은 대상자분이나 봉사자분들이 직접 와서 물건을 선택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제도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그렇게 심할 때도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을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장님 말씀처럼 이 기관이 문을 닫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설명은 하셨는데요. 네.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려워요. 네, 맞아요. 특히 코로나 때는 누구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또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싶네요. 네, 저도 함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푸드마켓은 직접 오셔서 물품을 골라가셔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세종 지역에 이런 푸드마켓은 몇 군데가 있나요? 안타깝게도 현재 세종 지역의 푸드마켓은 조치원에 위치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옆에 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네. 아, 관련 내용 김부유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푸드마켓을 남부권에도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컬 푸드에다가 싱싱냉장고 하나 갖다 놓고 누구나 눈치 보지 말고 가져가세요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노출된 장소에다가 한 켠에다 동사무소나 로컬 푸드에 놓는다고 해서, 저희도 물론 거기 물품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해주고 있는데, 가져가는 분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푸드마켓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부받은 물품을 진열해놓고 가져가서야 하는 건, 그건 초등학생 시켜도 해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복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이 왔을 때 그분이 살아가는 생활 형편도 대화를 나눠서 알아볼 수 있고, 대신 자원봉사자분이 오셨을 때 그분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물품들이 더 필요한지 얘기도 들어봐요. 저희 푸드마켓에 있는 물품들 다 좋은 물품들이에요. 나쁜 물건들 없어요. 정말 좋은 물품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저희가 놓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복지를 위해서 저도 봉사활동을 하는 자리로 와 있는 건데, 왜 세종시가 그냥 도시만 성장한다고 회색 빌딩만 있다고 해서 도시가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남부권이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북부권에 마켓이 하나 있지만 남부권에도 제가 볼 땐 최소 2군데 정도는 푸드마켓을 설치를 해 주셔야 복지사각지대가 완화가 됩니다. 왜? 도담동, 종촌동, 고운동, 보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아파트에 다 잘 사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임대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신도시는 임대아파트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분들 다 저희 대상자입니다. 또 고령자분들,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은 안 됐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혼가정들, 조손가정들. 이분들 누가 케어해 줄 겁니까? 시에서 해주는 거는 등록된 분들만 케어해 주지만, 우리는 등록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푸드마켓 설치는 확장은 더 필요하다.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달라. 일은 저희가 할 테니까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 현재 남부권 동지역은 싱싱장터나 동사무소에서 물품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지난 시간에도 봉사활동의 주체가 활동 자체가 되거나 아니면 봉사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항상 대상자를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진정으로 고려하지 않은 활동들은 자칫 안 하니만 못한 활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도 운영이나 관리의 용이성보다는 대상자의 접근성을 조금 더 고려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회장님 말씀처럼 세종시 남부권에도 이용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푸드마켓이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회장님의 신청곡이 있었죠? 네. 신형원의 터 듣고 오겠습니다.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저 강물은 말도 없이 5000년을 흘렀네. 온갖 슬픔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설악산을 휘휘 돌아 동해로 접어드니 아름다운 이 강산은 동방의 하얀 나라. 동해바다 큰 태양은 우리의 희망이라. 이 내 몸이 태어난 나라 온 우리의 빛나라. 자유와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역사의 숨소리 그날은 오리라. 그날이 오면은 모두 기뻐하리라. 우리의 숨소리로 이 터를 지켜나가자. 한라산에 올라서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머나먼 고향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구나. 백두산의 호랑이야 지금도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면 한 번쯤은 어흥하고 소리쳐봐라. 얼어붙은 압록강아 한강으로 흘러라. 같이 만나서 큰 바다로 흘러가야 옳지 않겠나. 태극기의 헐렁임과 민족의 커다란 꿈 통일이여 어서 오너라. 모두가 기다리네. 불러라 불러라 우리의 노래를. 그날이 오도록 모두 함께 부르자. 무궁화 꽃내음 삼천리에 퍼져라. 그날은 오리라. 그날은 꼭 오리라. 신영원의 터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중에 사회공헌 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차례죠. 네, 저는 근데 사실 이 사회공헌이라는 말이 참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어려운 말이에요. 네, 이 네. 뭔가 큰 기부를 하거나 큰 업적을 세워야 할 것 같은 그런 단어라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사회공헌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큰 범위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회장님은 사회공헌이라는 게 꼭 큰 업적을 쌓아야만 하는 일은 아니라고 설명하셨거든요. 네,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실 사회공헌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사회공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사회공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대체 뭐가 사회공헌일까?
사회공헌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아파트에서 혹은 내 집에서 샴푸를 인터넷에서 주문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2개만 필요한데 착각해서 5개를 주문했어. 자, 그러면 3개를 반품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의미 없을 거예요. 자, 우리 푸드마켓에 기부해 주시면 누군가에게 어려운 3분에게는 그 샴푸가 소중한 샴푸가 되거든요. 쌀을 10kg 주문할 때 10kg 더 주문하면 어떨까? 그 모아지는 쌀을 내 아들 손잡고 와서 기부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꼭 대규모로 뭐 전쟁이 난 시리아를 돕고 트리키를 돕고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누 한 장, 샴푸 한 장, 수건 한 장, 쌀 10kg, 라면 한 박스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회공헌이. 아,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사회공헌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푸드뱅크에 물건을 직접 기부할 생각은 못했지만요. 네네. 진작에 알았다면 아이들 손잡고 가서 물품 기부를 했을 것 같거든요. 회장님 말씀처럼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방송에서도 사회공헌에 대한 이야기가 흔히 나오잖아요. 네. 근데 미디어에서 커다란 기부나 그런 활동들이 이제 강조되니까 사회공헌이라는 것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게 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회장님 덕분에 편안하게 사회공헌을 실천할 분들이 많아지시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기대도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이 사회공헌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네. 사회공헌센터의 하는 일에 대해서 김부유 회장님께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푸드뱅크와 마켓은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 거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으로 향후 바뀐 그 복지환경에 좀 부응을 하고 살아남으려면 사회공헌 활동이 중심이 돼야 된다. 저희 사회공헌센터는 다 아시는 것처럼 푸드뱅크하고 좀 비슷한 그 영역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받아오는 기부식품, 물품, 현금 온갖 것들을 다 받아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전달을 해서 결식 완화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악기 구입비 또 다양한 그 분야에 필요한 돈들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사회공헌밖에 안 됩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기부식품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꼭 먹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아프고 고통받고 혹은 나는 정말 피아노를 배우고 싶고 기타를 치고 싶고 소질이 있고 있다라고 또 보증도 해요, 전문가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악기 하나 살 돈도 없고 이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바로 우리 사회공헌센터가 나서서 기업을 연결을 해서 후원을 하게 하고 받아서 직접 전달도 하고 난치성 또 희귀성 또 질환이 있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 턱관절이 다 펴지지 않아서 밥 먹는데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까지 저희가 외면하지 않고 사회공헌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사회공헌센터에서 가장 주력을 하는 것 중에는 정기 기부를 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정기 기부를 하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사회공헌센터의 활동과 역할이죠. 사회공헌센터가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사회공헌센터입니다. 푸드마켓과 비슷한 역할도 담당하지만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나 재능이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기 위해선 또 많은 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나 세종시에는 큰 대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회장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의 응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에는 큰 기업들이 많진 않지만 혹시 현재 사회공헌센터를 통해서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관련해서 회장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삼국지역난방공사 세종시사는 지난 2017년부터 우리 세종시 사회복지협회와 함께 고령자, 다문화 가정, 조선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하고 상당한 파트너십을 갖고 지역사회 빈곤 퇴치와 또 에너지 전략 실천 운동 이렇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고요.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기입니다. 세종시 연동면의 명확산단에 위치한 삼성전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우리 협의 제안에 따라서 2020년도부터 세종시 관내의 어려운 아동 중에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 ADHD 등으로 힘든 아동 등에 대해서 삼성전기 임직원들이 조성한 후원금을 대상으로 아동에게 직접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2020년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까지 또 저희하고 손을 잡고 지원 사업을 해주셔가지고 전문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성전기가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를 해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의 경우에는 사회공헌센터와 연결되어 세종시 교육청, 학교교육지원센터의 복지안전망을 통해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요. 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어려운 가정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교육청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일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 기억하시는군요. 네. 네. 올해 1월에 세종시 사회공헌센터가 세종시 교육청 학교교육지원센터와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교육복지 안전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학교 차원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발견하기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소외된 분들이 안 계시도록 다방면으로 힘을 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의 후원으로 함께 진행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필요시에는 구조적인 변경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구조적인 변경이요? 네. 골격을 바꾸는. 네네. 그럼 도배장판이 아니라 아예 부실한 벽을 새로 올린다던가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 한 예로 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그 대상자분이 계셨는데요. 집안의 방문이 좁아서 집안에서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시고 집에 맨날 누워 계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을 위해서 큰 문을 달아서 휠체어가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안에서도 움직이실 수 있게 그렇게 구조 변경을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대공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리고 아직 세종의 읍면 지역에는 흙벽으로 된 집들이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벽이 허술하니까 그 사이로 쥐나 뱀이 드나들기도 하는 그런 집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위험한데요? 네. 그런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도 있는데 네네. 그런 곳은 안전과 보건 위생을 위해서라도 구조적인 보강과 함께 그런 전문적인 집수리가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사는 곳에 쥐나 뱀이 드난다고요? 네네. 세종시에 아직 그런 열악한 환경의 집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도 현재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전문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원하는 집이 몇 집 안 되더라도 제대로 개선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도배나 장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 집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곰팡이가 쓸거나 그러면 또 재발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네. 말씀처럼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삶의 질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이 또 듭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권진원의 살다 보면 듣고 오겠습니다. 살다 보면 괜시리 외로운 날 너무도 많아. 나도 한번 꿈 같은 사랑 해봤으면 좋겠네. 살다 보면 하루하루 힘든 일이 너무도 많아. 가끔 어디 혼자서 훌쩍 떠났으면 좋겠네.
권진원의 살다 보면 듣고 오셨습니다. 현주 씨, 네. 사회공헌센터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사실 기업 차원에서의 사회공헌 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서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개인 차원의 관심과 사회공헌 활동도 큰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고 또 의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종 시민분들께 전하는 회장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 제4대 회장으로서 사회공헌센터 활성화 등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제가 재임한 지 벌써 4년이 다 됐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 현장의 꽃은 사회복지사이고 신나게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조성 및 세종시 복지현장 구현을 위해 제4대 세종시 사회복지사 협회장으로도 지난주에 취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현장에서 큰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큰 힘이 되고자 회장으로서 응원하고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특히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일들에도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도 앞장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라는 말처럼 우리 세종시민 모두가 복지에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부유 회장님과 김다은 대리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봉사활동 이모저모 코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이모저모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 모집 중인 봉사활동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동 주민센터에서는 2023년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행사 보조 봉사활동을 담당할 성인 및 청소년 봉사자 50명을 모집합니다. 활동기간은 5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이며 아름에코 플리마켓,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 전시회 등 행사들의 수요마다 유동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모집기한은 5월 1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1365 자원봉사 포털 또는 아름동 주민센터 044-301-63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운동에 위치한 행복한 주간보호센터에서는 5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총 1시간 반 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공연 봉사활동을 함께할 성인 봉사자 5명을 모집 중입니다. 모집 기한은 5월 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1365 자원봉사 포털 또는 행복한 주간보호센터 044-868-555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성동 주민센터에서는 5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까지 총 2시간 동안 나성동 거리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담당할 청소년 및 성인, 기업단체 직원 20명을 모집합니다. 봉사장소는 나성동 백화점 부지 및 주차장 인근이며 모집 마감은 5월 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365 자원봉사 포털 또는 나성동 주민센터 044-301-763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에서 5월 17일 수요일 세종 금남 대평시장 장날 경유 노선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승하차 보조 활동을 진행할 성인 봉사자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 장날 아침 8시 반부터 낮 12시 반까지 총 4시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1365 자원봉사 포털 또는 자원봉사센터 044-863-1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마감은 5월 8일까지입니다.
니콜라스 디 크리스토프의 저서 기부 수업에서 뉴욕대학교의 하이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행복의 기준점을 실제로 높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대의 명분과 연결하는 것이다. 베풀어라. 그러면 당신은 더 오래 살 것이다. 인간의 뇌를 관찰한 한 연구는 자선단체에 후원을 하거나 봉사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웃을 위하는 활동들로 나에게 행복과 건강이 돌아오는 그런 선순환이 활발히 이뤄지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미래의 너의 얘길 들어줄게 들으시면서 자원봉사 해움 24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주, 김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고 있는 슬픔 내게 힘들었던 내게 가슴으로 불러주는 널 위한 노래 혼자란 생각이 들 때 갑자기 눈물이 날 때 아무도 너의 곁에 없다고 느낄 때 기억해 혼자가 아닌 걸 세상이 늘 아프게 해도 이젠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는 마 말없이 널 안아줄게 너의 얘길 들어줄게 돌아봐 내가 있을게 네가 흘린 눈물 모두 닦아줄게 너의 외로움도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쓸쓸한 빈방에 너의 얘길 들어줄 누군가 없을 때 쏟아지는 빗물처럼 힘든 일이 내게 올 때 피할 곳도 없이 흠뻑 너를 적실 때 기억해 혼자가 아닌 걸 세상이 늘 아프게 해도 이젠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는 마 말없이 널 안아줄게 너의 얘길 들어줄게 돌아봐 내가 있을게 네가 흘린 눈물 모두 닦아줄게 너의 외로움도 끝이 없는 길을 나 홀로 걸어간다 저기 멀리 보이는 빛이 나를 오라 부르
다가서갈 수 없는 지나간 기억들이 흩어진 조각들 사이로 내 안에 숨겨둔 내일